섹스 가이드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섹스 가이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사자와 가시. 사자의 목구멍에 뼈가 걸렸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목구멍에 뼈를 꺼낼 수 있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사자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마리 학이 날아와 그 사자를 살려주겠다고 말하며 사자의 입을 크게 벌리게 하였습니다. 학은 머리를 사자의 입속에 들이밀고 긴 주둥이를 이용하여 뼈를 쉽게 꺼내 주었습니다. 섹스 가이드 수다방입니다. 오늘 수다방은 고민입니다. 40대 초반 딸이 둘인 엄마입니다. 애들 아빠랑 잠자리 안 한 지가 7년. 언제부터인지 자위를 매일 하는 편입니다. 할 때마다 두세 번 오르가즘은 느끼고 남자친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사랑하는 편입니다. 참 재주 좋네. 저처럼 자위하시는 분은 있으신지요? 혹 이상한 건 아닌지요? 잠시 쉬다 좀 떨어보았습니다. 다음은 본방송. 이왕이면 노개보다 연계가 좋아지고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노개보단 연계가 좋아. 겉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남자 김태호.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한 달 전부터 자리 잡은 남부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의욕이 앞서는 그는 성욕 또한 유달리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최근 몇 개월간 분출할 곳을 못 찾아낸 그의 욕구가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고 극기야는 일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성의 욕망을 잠재운다는 것이 건장한 33세의 남자로서 얼마나 갈증나는 일인가요? 친구들처럼 돈을 주고 아가씨를 사는 방법도 있었으나 여성 편력이 심한 그는 좀 더 나은 여자를 찾고 싶었습니다. 이왕이면 노개보단 연계가 좋고 또 임자 없는 여자보다야 결혼한 여자에게 눈길이 더 가는 것이 모든 남자들의 공통된 심리였습니다. 그렇게 섹스에 목말라 있던 그에게 한 달 전 절호의 찬스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던 동창회의 모임에 나갔을 때 일입니다. 한 달 전 처음으로 부부 동반을 제의한 동창 모임의 회장 창기의 제의에 모두 다 찬성한 멤버들은 미래 예약한 식당 룸으로 부인들을 데리고 나왔었습니다. 물론 태호 또한 임신으로 배가 남산만한 자신의 부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알게 된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인사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었고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을 두려워한 우리들의 우려는 쓸데없는 기우로 드러났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태호로부터 발생되었습니다. 부인의 임신으로 인해 몇 달간의 욕구를 억눌러야만 했던 그는 예쁘장하게 단정된 친구들의 부인을 보고 그만 욕심을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잘생기고 키가 큰 태호는 여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의 외모는 중년이 된 지금에도 충분히 호감을 주는 인상으로 변모해 있었고 운동으로 달력된 근육질의 몸은 여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얻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총 8명의 동창생이 모인 그 자리에서 태호는 이렇다 할 친구들의 언행보다는 그들의 부인들에게 시선이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인을 포함하여 그날 모임에 나온 여자들 중 가장 많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여자는 오미란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모든 남자들의 선호하는 청순한 이미지의 그녀는 바라보는 자체만으로도 향내가 날 만큼
눈부신 미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문 기자라며 자신을 소개한 김은진이라는 여자도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직업의 성격 상태에 제로 명랑해 보이는 그녀는 모든 일에 자신이 있는다던 도전적인 자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이너라는 진미숙이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디자이너라서 그런지 어딘지 세련돼 보이는 여자는 사내라면 한 번쯤 품어보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아내를 비롯한 나머지의 여자들도 그리 못생긴 얼굴들은 아니었지만 단지 세 여자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태호가 이 세 여자를 알게 된 것도 벌써 한 달 전의 일로 그날부터 그는 은근한 사랑 속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점심시간을 마치고 친구인 명호로부터 전화를 받은 태호는 뜻밖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처인 진미숙이 드디어 개인 의상실을 하나 개장했으니 주문할 거 있으면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하, 태호의 회사나 종합상사로서 각종 의류사업에 진출해 있었고 그런 대기업의 최연소 부장이란 직함을 명호는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진미숙이란 여자는 단연 두각을 나타내었던 여자였습니다. 167 정도로 보이는 늘씬한 키에 긴 머리를 내려트린 그녀는 그날 파란 블루색 계통의 원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옷을 볼 때 살포시 보조개까지 들어가는 그녀를 보며 태호는 내심 명호를 부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그마한 의상실에 들어가는 나쁜 건 정도야 태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벌써부터 마케팅부의 최강호 과장을 부른 태호는 그녀에게 줄 주문을 받아놓았습니다. 한 달 후 태호는 임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 태호씨, 지난번에 고마웠어요. 일상적인 인사말을 주고받은 그들은 대화가 스스럼없이 이어져갔습니다. 거래를 하기 위해 최 과장이 그녀의 가게를 찾아갈 때마다 스스로 자울에 따라 나선 태호는 어느 정도 그녀와의 벽을 허물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명호는 생산 중인 기계의 판매를 계책하기 위해 어제 한국을 떠나섰기에 기회를 잡은 태호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은 것입니다. 일주일쯤 걸릴 거라는 명호의 음성이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명호 떠나서 심심하겠네요. 어때요? 오늘 저녁까지 식사나 하는 것이. 신사적으로 요구를 하는 태우에게 그다지 강한 거부도 보이지 않은 미숙은 선뜻 승낙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명호의 아파트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그녀의 가게 근처였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들러 옷매무새를 정리한 태호는 회사를 나서자마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예상대로 막히지만 않는다면 그녀의 의상실은 불과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약간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눈을 감은 태호는 그녀의 은밀한 나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새벽 1시 30분. 좀처럼 기회를 엿볼 수 없었던 태호는 결국 그녀를 바래다 준다는 핑계로 아파트 단지의 공길로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술을 먹었다지만 정상적인 유부녀이자 친구인 아내인 미숙에게 노골적으로 여관에 가자는 제의를 할 수 없었던 태호는 속으로 내심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성공한다면 이 아무 일 아니겠지만은 만약에 실패해 그녀가 집으로 훌쩍 떠나버린다면 그 후에 돌아올 비난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 때문에 많이 늦었네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던 미숙은 조금은 들뜬 목소리였다. 아니요, 저도 간만에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멀쩡한 듯 한번 웃어 보인 태호는 드디어 결심한 듯 미숙의 곁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이제 이 공원의 길만 들어서면 바로 그녀가 사는 백산동의 입구로 나오고, 그렇게 되면 아무런 성과 없이 들어간 자신은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며 허무한 하루를 되씹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태호는
돌아올 비난과 멸시는 받을 때 받아도 절대 눈앞에 먹이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갑자기 걸음을 멈춘 태호가 은근히 그녀의 어깨를 안으며 키스를 요구해오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그의 태도에 당황한 미숙이 고개를 돌리려 하자 턱을 잡고 그대로 입술을 덮쳐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입은 포개어졌고 끌어안은 두 팔의 힘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숙도 키스 정도는 괜찮다는 듯이 끌어안고 화답을 해왔습니다. 이미 남자를 아는 여자에게 적당히 고조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용기를 얻은 태호가 곧 혀를 집어넣고 그것은 관능적인 키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느낌, 이것이야말로 살아가는 이유이다. 태호는 오랜 망설임 끝에 요구하는 자신의 키스에 거부지 않고 받아주는 미숙에게서 순간 고마운 느낌과 어쩌면 여자를 가질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들었습니다. 고조된 그의 욕망을 삼키듯 여자의 혀를 빨아댔고 임미숙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의 혀를 받아들이며 격렬한 키스가 전개되어 나갔습니다. 태호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급함은 여자에게 경계심만 줄 뿐이었습니다. 5분 이상 계속된 키스 끝에 태호는 허리를 움직이며 우뚝 선 중심으로 그녀를 자극시키려 하였습니다. 몇 조각의 옷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허벅지에서 뚜렷하게 그의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괴로운 듯 입을 벌린 미숙은 얼굴을 돌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요. 명호 때문인지 태호의 움직임을 거부하는 그녀에게 사내가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나 또한 후회할지 몰라요. 하지만 매력적인 당신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달콤한 말을 속삭이던 태호는 다시 두 번째 키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 번 여자와 키스한 태호는 처음보다 많은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자의 닫힌 문을 열기에 그가 아는 한 키스가 가장 최선의 지름길이었습니다. 별로 달도 없는 적막한 도시의 밤, 인적 없는 공원에서 둘만의 키스는 무려 10분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친구라는 죄책감 때문에 처음엔 소극적이었던 여자도 이젠 거칠 것 없다는 듯이 태호의 혀를 빨아대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만져볼까? 문득 태호는 깊은 곳에 위치한 그녀의 그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상대는 호소돼서도 그렇다고 노는 여자도 아닌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더구나 절친한 친구의 부인이라 그런지 태호로서도 더욱 신중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로서는 1차적인 관문인 키스를 통과한 지금 굳이 오늘이 아니라도 기회는 있었지만 적당히 치기가 오른 지금이 적기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으로만이라도 만지게 해줘요. 제발 허락해줘요. 이상으로 이왕이면 노계보단 연계가 좋아지고 방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